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사드가 지난 3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 6기 중에 2기는 4월 26일 날 레이더와 배치가 됐고, 4기는 외관의 창고에 갇혀 있다가 이제 북한이 ICBM을 2번 도발하고 실각도로 IRBM을 쏘고 6차 핵실험을 하고서야 겨우 성주에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 배치 완료의 성격도 임시 배치입니다. 자, 그간에 사드 배치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대고 정권이 나서서 방해를 하고, 또 이 정상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핑계는 그렇게 걸어놓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서는 지난 이 G20 정상회담 때죠. 7월 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로 사드의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그 사이에 빨리 북한과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 것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을 하고, 또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중국의 중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1번이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사드를 홀딩 시켜 놨으니까 발사드 4기를. 핑계는 환경영향평가다. 그런데 시간이 좀 벌었다. 1년은 벌어놨다. 그래서 그 안에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되어가는 모습을 갖추게 해주라. 그러면 사드 4기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영원히. 이렇게 중국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지요. 자, 1조 5천억짜리 무기가 한마디로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상용으로 전락을 했고, 불과 주민 수십 명, 주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는 외지인들, 민노총과 종북, 친북, 사드 반대를 하는 친북 단체들이 한국에서 제일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국회에 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청와대 30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벌써 그때부터 사드 반대를 하는 하루 종일 교대로 턴을 하면서 1인 시위대가 청와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반대 국민행동이라는 데 들어있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가장 종북적이고 친북적인 집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성주로 몰려들어서 일부는 주민등록증도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성주 주민인 것처럼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해왔고, 이들이 검문소를 한마디로 탄핵 기간에 국가 공권력이 마비된 사이에 임의로 성주에 설치를 해서 그때부터 지나가는 군인 차량이나 경찰 차량까지도 검문을 하면서 성주 소성리가 한마디로 해방구처럼 되었습니다. 완장을 찬 사람들이 군경 그리고 국가의 공안 병력을 다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해방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80년도 광주 빼놓고는 이런 해방구가 있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5월 10일 들어서서도 오히려 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드 알박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드 보건누락 조사, 그리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다시 전부 실시한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덩덩해져 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기름이 없어서 사드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고, 거기에 파라솔 하나 설치해 놓고 검문소 설치해서 지나가는 군용차를 뒤에서 열어가지고 뭘 실었는지도 다 검문을 하고, 그러다가 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갖다가 한국군 헬리콥터가 실어주다가 이 기름통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름 부족 현상이 만연해지는 상황에서 왜 한국 헬리콥터가 거기에 기름 실어주냐라는 언론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나라가 이쯤 되면요, 이거 문 닫아야 되는 나라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드를 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북한하고 중국에 미끼로 쓰려다가 이제 북한이 응해주지도 않고, 아이, 그건 너그 생각이고, 우리는 그 사드 같은 거 관심도 없다. 그거 뭐해? 우리가 미사일 1000개도 넘는데, 사드 뭐 깔든 말든,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발을 한다고 김정은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어디 가서 중요한 발표할 때마다 한 방씩 미겨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발표하려니까 핵실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제 안 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9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고 그때까지 사드 배치가 안 되면 우리도 그냥 잊지 않겠다, 빼겠다라는 최후 통성성 통보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말에 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수를 좀 써볼 거니까 9월 말까지 좀 사드 이야기를 의제에서 빼주라. 그래서 트럼프하고의 의제에서 사드가 빠졌죠. 이 정권은요, 매사 그때그때 때우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때워서, 달래서, 적당히 뒤로 무기 사주겠다. 뭐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는 게 아주 만연한 그런 정권입니다. 어쨌거나 사드 지금 포대가 진입이 전부 완료되니까 시위대들이 차량을 이렇게 이 세 줄로 묶고 몸을 갖다가 또 묶고 이래서 저지에 나섰습니다만은 경찰 병력이 무려 8,000명이나 투입돼서 교통 정리를 하고 사드를 반입했습니다. 하긴 이런 일이야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하기는 어려우니까 문 대통령이 러시아 갔을 때 이 악역을 문 정권의 누군가가 맡아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대통령은 외부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사드 반대 운동을 하는 골수 종북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우리를 지금까지 하도록 방치하고 사실상 장려해놓고 막 잘 막고 있으라고. 갑자기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느냐고 배신감이 그걸 찌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배신당했죠, 정권에.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사드가 배치됐는데 이 사드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 수도권을 방어해 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의식을 해서 평택기지에 갖다 놨다면 서울부터 수도권이 다 안전했을 건데 중국을 의식해서 한국의 서쪽이 아닌 동쪽에 그것도 레이더를 종말 단계로 거리를 짧게 해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평택 정도까지만 커버되도록 되어 있고 서울은 이 사드의 요격, 안전거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드는 고도 150km까지 40에서 150km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이 성주에서 평택은 되지만은 서울은 벗어나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은요, 이 미사일 방어를 아주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냐? 일본은 일찌감치 SM-3와 이 페이트리엇 3, 팩3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사드 발사대는 아니더라도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기술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6대에 이 SM-3라는 고도 500km까지의 이 요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이 있고 페이트리엇 3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페이트리엇 2와 페이트리엇 3는 맞추는 고도와 각도에서 차이가 크죠. 페이트리엇 2는 불과 20km의 부분을 맞출 수 있고 실제로 미사일 대 미사일로 요격하는 게 아니라 산탄 같은 부분을 쏴서 이 상대를 이 탄도미사일을 폭파시키는 거고요. 이 페이트리엇 3는 이 미사일 대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이 MD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김대중 정권부터 선동을 했어요. 한국형 미사일 체계 KAMD를 갖추겠다면서 페이트리엇 2와 더 나아가서 LSAM, MSAM 해서 20에서 40, 40에서 60 정도의 고도를 가는
미사일 방어망을 2020년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면요. 이 미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 돈을 갖다가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좌파들이 루머를 쫙 퍼뜨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요. 그래서 한국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겠다 해서 팩2로 갔고, 일본은 미국과 똑같은 어떤 시스템 SM3와 팩3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선진화된 BMD, MD는 좀 틀린 말이고요. 요즘은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더라고 해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냥 일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수도 서울에 페이트리엇2 부대만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트리엇2 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페이트리엇2라는 것은 이 페이트리엇 체제에 있어서도 아주 낙후된 시스템이죠. 처음부터 페이트리엇3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다고 우리는 이 북한에 미국을 쏘기 때문에 고도 높은 데서 격추해야 될 필요가 없다. 우리를 향해서 쏘겠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쏠 수 있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정도만 맞겠다라면서 SM2하고 SM3와 팩3가 아니라 SM2하고 이 팩2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저가품을, 낡은 중저가품을 처음부터 도입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 페이트리엇2를 페이트리엇3, 팩2를 팩3로 바꾼다고 1조 3, 4천억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 개량에만. 그걸 개량해봤자 오리지널 팩3보다도 훨씬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지기 시작한 게 26년 전인데 그동안에 한국은, 처음에는 한국에 핵이 있었죠. 전술핵이. 북한은 핵이 없었죠. 91년까지만요. 그런데 한국에 있던 핵은 한반도 비핵화니 해서 빼내고 그 사이에 나가자마자 북한은 비핵화 선언 같이 해놓고 핵을 만들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를 거쳐서 만들어 오다가 이제 완성시켰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미국이 만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미사일 방어에 왜 우리가 돈을 들고 우리 군대가 그런 걸 해주느냐. 북한이 우리 보고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을 거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미사일 방어만 하겠다. 그러니까 땅 위에 한 20km, 30km, 40km 날아다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만 갖췄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저 정도까지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이 갖추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서울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드가 북한이 핵폭탄을 실은 탑재한 미사일을 쐈을 때 성주나 남쪽으로 보내는 것은 성주에 있는 사드가 커버를 하겠지만은 논리적으로 서울을 향해서 쏘면 커버할 방법이 없고 지금 팩2는 그거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드를 추가로 다시 들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공짜로 주겠다라는 사드를 가지고 계급품을 물고 반대한 여당 대표나 여당의 중요한 의원들, 추미애 대표가 사드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별의별 비판을 다 했고요. 전자파부터 있는 소리 없는 음모 다 만들어내면서 지랄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드 전자파 이야기할 때 그때 제기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네 핸드폰 기지국보다도 더 사드 전파가 낫다. 또 당신이 머리맡에 두고 자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사드 전자파가 낫다라고 했는데 실제 재어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사드를 여러 개 팔아먹으려고 한국에 배치를 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치 안 하면 갖고 간다. 이거 달라는데 팔라는데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무기 수십억 불 사줄게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전화하자고 했지 미국이 한국하고 통화하자고 한 적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팔라는 무기가 뭐냐? 팩3냐? 사드냐? F-35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사드 한 개를 더 배치해서 서울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간에 온갖 잡소리로 허무맹랑한 소리로 거짓말로 사드를 반대했던 사람들요. 지금 사람이라면 반성문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은요, 사드 한 2기 정도 더 배치하기 바랍니다. 원자력 잠수함 산다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 뭘 필요합니까? 사드 배치하고요. 급한 대로 빨리 전술핵이라도 임시로 들고 오고 전략핵이라도 들고 오고 핵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게 유일한 우리가 버티는 방법입니다.